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내일 저녁 지상파 방송사가 주관하는 대선 후보 사자 TV 토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TV 토론은 당초 설 연휴 중에 열릴 계획이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오랜 양자 토론 갈등 끝에 설 연휴 직후로 미뤄졌는데요. 대선 막바지까지 우위를 가릴 수 없는 안개 속 판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TV 토론이 소외된 대선 후보들의 또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TV 토론을 통해 지워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당초 1월 31일로 계획이 됐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 결국 협상 끝에 무산이 됐습니다. 양자 토론으로 인해서 사자 토론이 설 연휴 이후로 지금 미뤄지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 일단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정책 토론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 대선 시기에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네. 이 두 당이 양자 토론을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법도 선관위도 패싱하고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에 아까운 시간만 허비를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큰 정당끼리만 토론하는 양자 토론에 대해서 이미 법원에서도 또 선관위에서도 그것은 불공정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TV 토론을 법정 기준에 맞춰서 심상정 안철수 후보까지 포함해서 사자 토론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순인데 이 어떻게든 거대 양당끼리 토론을 해보려고 유튜브로 중계해서라도 우리끼리만 토론할래 이렇게 무리수로 꼼수를 부리다가 결국에 서로 자료를 들고 토론하냐 안 들고 토론하냐 이런 네. 규칙 합의가 안 돼서 불발이 된 상황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토론 주제, 토론 방식 이런 것까지는 다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자료를 들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 토론이 무산됐다.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를 갖고 하든 안 갖고 하든 저희 심상정 후보나 정의당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하든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양자 토론도 그렇고 이 자료 지참 문제도 그렇고 이게 선수들이 규칙에 개입을 하려고 해서 이런 논란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네, 이 방송사가 토론을 주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인 방송사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토론을 하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선수들끼리 우리끼리 양자 토론 해보겠다 또 그들끼리 이제 또 합의를 하려다 보니까 자료지참 문제 이런 것들 합의가 안 돼서 불발되고 이런 좀 민망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내일 예정된 지상파 방송사 사자 토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무자료 토론을 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상정 후보는 무자료 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하고 이제 특히 이번에 또 무자료를 요구했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이 사자 토론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지금 실무 협상이 좀 진행 중이지 않나요? 근데 이런 건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까? 28일에 이 사자 토론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됐고요. 예. 그때 이 자료 지참 문제나 또 자리 배치 순서 이런 것들 룰 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자리에 국민의힘이 참석을 하진 않았는데 네. 방송사에서 국민의힘에게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이렇게 룰 미팅을 했으니 네. 합당한 이유로 국민의힘이 어떤 재논의를 요청을 하면 소집을 해서 다시 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런 소집 요구는 없다고 알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이 지금 내일 될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윤석열 후보 측도 이제 와서 또 참석을 거부를 하는 게 명분이 없기 때문에 네. 상식적으로 참여를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 상황으로 보면 내일 지상파 방송사 주관하는 사자 토론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자 토론 이후에 다시 또 양자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사자 토론 이후에 양자 토론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정의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곧 있으면 본선거 기간이거든요. 예. 그리고 법정 4자 토론도 법정 토론으로 진행이 될 텐데 지금은 4자 토론에 모든 대선 후보들이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거대 양당 후보들은 그 양당끼리 양강 구도를 만들고 소수 정당이 치고 올라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양자 토론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4자 토론 외에도 양자 토론을 병행을 해서 그 양자 토론으로 이슈를 주도를 하고 오히려 4자 토론은 빛을 발하게 하겠다 이런 전략을 거대 양당이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페어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4자 토론 이외에 만약에 합의된 양자 토론이나 어떠한 다른 형태의 토론도 반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 양자 토론이라는 거는 이 거대 양당 간의 대결로 이번 대선을 끌고 가고 이 소수 정당의 존재는 지우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 거대 양당들이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려는 거거든요. 네. 네, 그것은 지금 대선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런 식의 양자 토론은 반민주, 반공정 토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4자 토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고 또 표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어떤 전략으로 TV 토론에 임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기술적인 전략보다는 이 시민들과 함께 토론을 준비를 한다는 게 기본적인 기조고요. 저희가 이 설 되기 전부터 심상정이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주면 그걸로 이제 TV 토론에서 대신 심상정의 목소리로 물어봐 드리겠다. 그래서 의견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비호감 대선이고 국민들의 실망이 많기 때문에 이 TV 토론은 기본적으로는 정책 토론 위주로 미래 비전 그리고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위주로 토론을 하는데 주력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저희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밝혀드렸던 주 4일제라든지 또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들어도 연간 1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그 국가가 치료비를 보장해드리는 심상정 케어 공약 그리고 시민 누구나 100만 원 이상의 기초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최저 소득 공약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정책으로 타당 후보들과 경쟁하겠다 이렇게 기조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정책 위주로 저희가 토론을 진행을 하지만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해소가 아직 안 됐거든요. 이 두 후보가 결국에 특검도 받지 않았고 네. 마지막 검증 때인 TV 토론에서 이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의 알 권리, 대선 투표에서 제대로 된 선택권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마지막 검증 때인 TV 토론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떳떳한 입장에서 정확하게 묻고 검증을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크게 지금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대선 일정을 돌연 중단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심 후보 그렇죠. 지지율 정체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선거 구도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심상정 후보께서 이 집권 과정을 통해서 성찰하신 결과는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는데 우리 또한 그 비호감의 일부였고 정의당 또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된 성찰의 내용으로 내놓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부터라도 남 탓하지 않고 타당 후보를 비판하는 것보다는 정의당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인 우리 사회 목소리 내지 못하는 분들을 대변을 하는데 집중한 행보를 지금은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저희가 지금 당장 막 가시적인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는 바닥에서부터 진정성 있게 노력을 하다 보면 국민들이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심상정 후보가 대선 레이스에 복귀하면서 약속을 했던 게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성역처럼 금기시되어 사회적 문제들을 공론화시키겠다 이거였는데요. 이 진보의 금기란 뭘 말하는 겁니까?
저희가 주되게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연공서열제 임금 체계를 개혁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연금 개혁. 이 두 가지가 주된 어떤 아젠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공서열제 임금 체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동 내의 격차와 관련된 문제예요. 이 연공서열 이라는 그 제도가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유리한 측면이지만 직장을 옮겨 다니게 돼서 아무리 일을 오래 해도 짧은 연차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한 그런 제도이고, 또 세대 간 임금 격차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고,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경력 단절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들과 같이 일을 연속할 수 없는 조건의 사람들은 이 연공서열제 임금 체계 때문에 노동에서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동 내 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 연공서열제가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연금개혁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 소득 대체율 를 올리는데 진보가 많이 목소리를 내왔는데, 네. 사실 이 소득 대체율을 올리려면 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연금이 저희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저희가 노후를 맞이하게 됐을 때 고갈이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세대 간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도 보험료를 올려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 또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 이 연공서열제 임금 체계 문제나 또 연금 개혁 문제나 저희 진보 진영에서 이때까지 좀 주도해서 목소리를 내왔어야 했는데 조금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노동 내 격차의 문제고, 또 노동 진영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문제였고요. 네네. 저희가 네. 이런 어떤 논쟁 지점들 이제는 피하지 않고 정말 우리 사회 더 약한 사람들, 또 노동자 중에서도 더 불안정하고 또 더 불리한 위치에 있는 분들을 힘껏 대변하는데 원칙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노동계로 총칭하기는 좀 그런데요. 정의당의 가장 큰 지지 세력 중에 한 곳이 노동 진영이잖아요. 근데 좀 내부에서 반발하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지금 이런 태도에 대해서? 노동계 내부에도 이견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도 네. 이제 논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노동계를 설득을 해야 하죠. 그리고 이 연공서열제 개혁이나 이 연금개혁 같은 경우에 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좀 반대가 될 수 있는 문제지만,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들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계 내부에서도 지금 노동 내의 격차도 많이 벌어진 그런 한국 사회 현실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나 불안정 노동자들의 어떤 여건을 개선하는 데 더 힘을 써야 된다. 노동 내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 있게 좀 설득을 해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불편한 주제라도 얘기하겠다, 이렇게 꺼내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청년 정의당 대표를 맡고 계신 만큼 이 질문은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2030 세대가 캐스팅 보트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청년 세대를 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정치권의 청년 세대가 원하는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다고 보시는지, 정의당은 또 청년 세대 목소리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다른 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은 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지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다소 포퓰리즘적인 대증요법만 쓰고 있는 측면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면 가상자산 활성화, 또 주택담보대출을 한도 늘려주겠다, 이런 공약들을 거대 양당 후보들이 내고 있는데, 네. 지금 청년들이 주거가 안정적이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또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부동산 투기에서 버는 돈과 비교하면 월급이 너무 보잘것없고, 이런 것들이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인데, 그러면 청년들한테 연끌을 해서 대출 많이 받아라, 또는 뭐 가상자산 투기를 해서 돈 벌어라라고 하는 게 정말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일까 의문입니다. 네. 저희는 이 연끌을 안 해도 안정적인 주거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투기를 안 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번 돈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이 투기꾼들 보면서 박탈감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게 원인을 알겠습니다.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청년 정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